네, 1월 21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도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네.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반짝 반등 들어와 줬었잖아요. 네. 아, 저 기분 좋다 이랬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하락을 한 걸까요? 뭐 어쨌든 어저께 그래도 나름대로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들어왔다가 오늘 네. 또 밀리는 거니까 뭐 일단 단기 저점은 이제 확실하게 진바닥을 좀 만들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코스피도 지난 10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까지 빠졌었고 코스닥도 딱 지난 10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 그거보다 조금 위에서 이제 바닥이 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빠진 이유는 역시나 뭐 금리 인상 긴축과 관련된 우려 때문이었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약간의 변화는 일단 국채금리 급등세가 좀 주춤해지고 있다는 거. 1.9% 10년물 국채금리가 1.9%를 뚫었다가 오늘 1.81 수준까지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왔었고요. 달러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 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뭐 아주 강하게 급등이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시장이 조금 무너진 게 실제로 오늘 새벽에 뭐 밤늦게까지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정말 강하게 미국 시장도 반등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2%가 넘게 이제 상승이 들어왔었다가 하락 무렵에는 마이너스 1.3%로 이제 끝나게 됐는데 결국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슈가 좀 생기면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기술주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도 미국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올해 이제 뭐 아무래도 신규 고객이 좀 정체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넷플릭스 주가가 시간의 시장에서 거의 2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좀 야기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음 주에 결국 FOMC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결국 지수는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뭐 반등이 들어온다는 논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여지고 긴축과 관련된 우려도 뭐 새삼스러울 게 없거든요. 1월 FOMC에서 뭐 금리 인상할 것도 아니고 3월 달에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12월 달에 공개됐던 거하고 좀 달라지는 점은 점도표가 저는 분명히 좀 수정될 것 같아요. 3회 인상에서 이제 4회 인상으로 점도표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미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FOMC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미국 시장이 저점이 좀 만들어지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다음 주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마지막 이제 고비를 좀 넘긴다면 시장도 좀 안정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버티고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점심시간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실상 이제 스위프트 전산 거래를 뭐 차단하겠다. 혹은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이제 경제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급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1월 달 들어서서요. 딱 3일을 빼놓고 모조리 다 하락했거든요.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는 동안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던 업종이 IT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미국의 이제 악재가 조금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조정이 조금 크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많이 빠졌던 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일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흘러내릴 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저점을 잡으면 바닥은 확실히 나온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순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진통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반등에 좀 무게를 두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이 살아났을 때 어떤 종목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서 그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교체해가지고 포트에 담아놓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주목해 보시면서 더 이상의 추가 급락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영민 매니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화요일에 편입해 주셨던 아진 엑스텍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6%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상승 여력 좀 더 남아있을까요? 고점 대비하면 뭐 지금 6% 수익 중이었는데 오늘 이제 10%가 넘게 급등을 하다가 윗꼬리가 네. 좀 길게 달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 요즘에 이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퍼스텍, 이 삼성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네.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한번 들어와서 살짝 눌렀잖아요. 누르고 난 이후에 3,500원 자리에서 이제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20% 급등을 하고 있고, 아진엑스텍도 제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모션 제어라든지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 향후에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진엑스텍도 한번 눌러가지고 13,000원대에서 저점이 딱 만들어졌다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15,000원을 뚫어내는 이제 슈팅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장이 지금 워낙 좀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좀 조정은 좀 들어왔는데요. 충분히 제가 지금 매수했던 가격이 14,600원이거든요. 지금 매수 가격 아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변동성 구간일 때 이렇게 차트 대응하는 종목들이 좀 가볍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슈팅이 한번 들어올 만한 자리가 이제 좀 나와 있는 아진엑스텍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 기회다라고 아진엑스텍 이렇게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바이브 컴퍼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대응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뭐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고, 어저께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보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가장 좀 뜨거운 상승이 나왔던 섹터가 게임주들, 네.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뭐 네오이즈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아주 세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넥스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를 하면서 메타버스에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리뷰를 해드릴 때 계속 여러분들께 같이 바이브 컴퍼니 매수 기회다, 매수 기회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5만 원 초반대에만 매수를 하셨어도 오늘 뭐 주가가 슈팅이 좀 들어오면서 58,500원까지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15%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기회였다. 제가 매수한 가격이 딱 52,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56,000원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오늘 뭐 56,000원을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 추세를 보면 지금 시장이 거의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견조하게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박스권 상단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적인 목표 가격은 6만 한 1,2천원 정도 구간, 여기까지 이제 좀 열어놓고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 수익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은 한 6만 1,2천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브 컴퍼니는 시장이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혹시 아직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6만 1,000원에서 2,000원 사이까지 해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원익 QNC입니다. 28,300원의 보유 비중이 10%예요. 네, 뭐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제가 지금 시황 전략 말씀드릴 때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는 이유에 대한 건 설명드렸거든요. 네. 특히 미국에서 지금 악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웬만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최소 뭐 한 5, 6% 정도씩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익 QNC도 오늘 한 5% 정도 밀리면서 추세 하단까지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자리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25,000원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반등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보유 한번 해보시고, 다만 이제 원익 QNC는 다른 소재 기업들보다는 조금 무겁긴 해요. 실제로 올해 뭐 실적 모멘텀도 있고 미국발 이제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소재 종목 중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익 QNC보다는 원익 머티리얼즈나 하나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반등이 들어올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교체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교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면은요, 매수하신 가격인 한 28,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좀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매드팩토입니다. 38,700원에 15%예요. 이 네.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38,750원이면 악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저점에서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모 증권사에서 이 매드팩토의 벡터30 사실 이제 본질을 흐리는 악재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임상 이제 변경 계획이 반려된 거는 벡터30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 벡터30과 미국의 이제 키트루다, 머크의 키트루다가 대장암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전 미팅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고, 시장 가치로만 따져봤을 때 이 벡터30과 대장암 3상 임상하는 것만으로도 1조 원대 이상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분석을 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장 초반에 4만 원을 살짝 넘어가면서
9% 가까이 급등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저점이 이제 잡혔고 악재는 이제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벡터 서팁의 가치가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다. 워낙 지금 뭐 낮은 가격에 매수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드 팩토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많은 네. 분들이 지금 오후장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오늘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 IT 종목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네. 이럴 때 옥석 가리기를 해가지고 빠지고 있는 IT 종목들 중에 시장 분위기가 안정됐을 때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저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중에 이제 한 종목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12,200원 현재가로 나무가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로봇 관련된 종목 리뷰해드렸잖아요. 맞아요. 퍼스텍이라든지 아지넥스텍 이런 종목들도 이제 로봇 관련된 수혜주인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나무가도 역시나 로봇과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요 회사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3D 센싱 모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3D 센싱 모듈 중에서도 TOF, 소위 말해서 이제 타임 오브 플라이트 기능, 이게 이제 요즘의 스마트폰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TOF 기능이 탑재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생태계가 구축이 됐을 때 카메라 모듈의 기능이 정말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뭐 그렇죠. 오큘러스라든지 이런 메타버스를 위한 새로운 하드웨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나중에 저는 결국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모듈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가 삼성전자에 주로 이제 이 TOF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이고 갤럭시 S 시리즈,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플래그십 모델의 TOF 모듈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지금 AR 렌즈, VR 렌즈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로봇에도 투자를 하고 메타버스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갤럭시 S21에 들어갔고 S22 울트라 모델에도 이제 나무가의 이제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그 로봇 청소기에도 나무가의 TOF 모듈이 지금 탑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는 주요 고객사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고요. 미국에서는 인텔이라는 고객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네. 왜 인텔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냐면 인텔이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수혜주 모비라이가 있잖아요. 그 모비라이에 바로 이제 TOF 모듈을 탑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시장이 그나마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가장 핫하게 좀 잘 버텼던 섹터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자율주행 전장과 관련된 종목 그 두 가지 수혜를 지금 동시에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나무가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IT 종목들이 주저앉으면서 나무가도 같이 좀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요. 충분히 뭐 이 정도 라인이라면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직전에도 12,000원 부근에서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신고가를 한번 냈었다. 12,000원까지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해놓고 또 고점 대비해서 또 수익을 내는 전략을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하단 12,200원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차트를 딱 보시면 지난 이제 1월 4일 날 14,150원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한번 만들었거든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한 10% 정도 이제 손절가 잡고 11,000원 정도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악재가 나온 건 반도체 관련된 악재이기 때문에 같이 빠지고 있는 IT 종목들 중에서도 자율주행이라든지 TOF 모듈, 뭐 그다음에 자화전자가 하고 있는 지금 OIS 모듈 이런 쪽은 분명히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나무가였습니다. 이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로봇과 자율주행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목표가 14,000원이고요. 손절가 11,000원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